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랑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또 감정이 교류가 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스킨십, 뭐 섹스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또 그것이 더 발전해서 결혼이나 가정을 이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사실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감정 중독 또는 더 나아가서 섹스 중독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과 중독의 차이, 그래서 중독에는 감정 중독, 또 섹스 중독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랑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동물이 사랑하나요? 뭐 사랑처럼 우리가 감정을 투사해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동물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섹스 이후에 그다음에 어떤 그 자손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뭐 알을 키운다거나 자식을 함께 돌봐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이 관념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관념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성적인 사랑, 어떤 이성애적 사랑은 결국 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가요? 스콧 팩이라는 심리학자가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거나 또 상대의 어떤 성장과 자유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관념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재산, 권력, 지위 이런 것도 다. 또 반대로 뭐 남성분이면 여성분의 어떤 예쁜 건강한 몸매, 뭐 외모 이런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네, 통제하면 안 되고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태도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독은 무엇일까요? 중독은 결국 이 기쁨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절망적인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들이 사실 두려움이나 결핍 또는 트라우마, 고통을 잊기 위한 무의식적 탈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된다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원래 좀 많이 외로움을 탄다. 네,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아니면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랑이 생기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결국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인가에서 도망치기 위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뭐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뭐 선물 나누고 뭐 스킨십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괴로운 일상들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일 뿐이지 결코 나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사랑은 자기 주체성과 타인의 존중이 함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리고 상대도 있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 신뢰, 또 성장, 자율성, 책임감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존이 아닌 연결이 되죠.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아니면 우린 꼭 하나여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근데 연결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3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아가 확장되는 개념이 느껴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변심을 해서 떠나가든 아니면 인연이 다해서 떠나가든 상관없이 나는 존재하죠.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독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 중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자,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감정 그 자체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거 감정 중독이에요.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하고 질투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화나고 좌절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계속 증폭됩니다. 이해되시죠?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중독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버림받을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행동하게 되죠.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면 과도하게 상대를 억압하려고 하고 또 상대가 떠나려고 하면 또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또 종처럼 굴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게 됩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섹스 중독입니다. 친밀감, 대화 이런 것보다는 자극, 쾌락, 그 다음에 이 통제를 위해서 결국 이 성적 행동에 중독되는 겁니다. 네. 요즘 친구들은 이 섹스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그것이 사랑을 위한 행동이라면 뭐 저는 말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적인 방식으로 섹스가 이용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섹스가 관계의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성인의 남녀 간의 사랑은 결국 궁극적으로 스킨십이고 섹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도피와 보상, 통제, 자기 파괴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외롭다, 우울하다, 트라우마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내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 통제감을 상실했어. 이럴 때 결국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감각적인 것에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인 남녀, 특히 이 조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이렇게 성적인 중독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성을 어떤 성적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남자들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대접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섹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섹스 후에 어떤 이 관계 자체의 어떤 돈독함이라든지 서로 애틋함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또 자기가 파괴되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5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혼자서 충분히 행복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해결 과제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못한 경험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핸디캡이 되고 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조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혼자 지금 있고 내가 그래도 돈을 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가 그것이 미해결 과제고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고 핸디캡이라면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자, 또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기타 치고 싶었는데 그때 못 배웠다. 그러면 기타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운동하고 독서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또 더 발전해서 봉사하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자존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존감이 결국 사랑을 할 때 에너지가 되고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돼요. 네. 사람들이 자존심하고 자꾸 헷갈려 하세요. 자존감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낮춰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해결 과제를 내가 충분히 해결했고 좋은 경험들을 혼자서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또 있죠. 감정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감정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감정 조절하려고 그러면 체력도 많이 쓰이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활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감정이 타인의 기분, 그 상대의 기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내가 평온할 수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또 상대가 조금 유별나다, 또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은 한다, 함께 있고 싶다. 그랬을 때는 혼자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빨리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랬던 것을 홀로 있을 때 빨리 정상적인 나의 평온한 감정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삶과 또 관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은 합체가 아니에요. 나란히 함께 걷는 겁니다. 걷다가 인연이 닿으면 뭐 다른 길을 갈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감정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과정은 둘이 손을 꼭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걷는 겁니다. 이 유명한 얘기 있죠? 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야기한 명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각자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너무 붙어서 이 어떤 관계에 이 여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백이 없으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공간, 여백을 좀 주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를 통제하지 않아야 돼요. 건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자유로운데 타락하지 않고 자유로운데 방종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 내가 계속 소유욕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아셨죠?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러면 바람피고 잘나면 바람피고 아니에요. 스스로 자유를 타락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이 바람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위협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랑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 소유욕은 애착 불안의 어떤 한 변형의 형태지 결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대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관여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좀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셔야 돼요. 단지 즐겁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뭐 그냥 뭐 감각적이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젊은 남녀가 그런 사랑도 해봐야죠. 그런데 사랑은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야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 살아요. 100살, 120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면 30대, 40대 만나게 돼도 80년, 90년을 함께 살아요. 그 사람의 노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쵸? 네, 어쩌면 치매에 걸려서 나를 못 알아보는 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어떤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사랑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젊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파괴됐다. 다 무너졌다. 그러면 그 상대를 어떻게 그 치매라든지 아니면 몹쓸병이 걸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젊었을 때도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다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정말 나는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중독된
감정을 소비하는가? 또 아니면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본인에게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나는 점점 나아다워지는지, 점점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해서 주인공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 그 감정이 나를 평화롭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꿈을 꾸게 만드느냐. 상대와의 감정은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것이 파도 같아서 오늘은 막 일어났다가 또 내일은 잠잠했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또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 노후 뭐 이런 것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지.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것은 감정 소비가 아니라 사랑이 맞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상대와의 어떤 스킨십, 섹스 이후에 허무하고 불쾌하다. 이러면 그 섹스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그냥 그 성적 충동, 감각적 행위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네, 감정이 서로 교류되고 몸이 서로 이렇게 만지고 뭐 어떤 섹스를 하고 뭐 이러면 사랑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말 내에 곁에 있는 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게 아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